안녕하세요. 어린이를 위한 방송, 어린이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입니다. 저는 어린이 라디오 진행을 맡은 동화작가 박채란입니다. 이제 다들 제 목소리 익숙하시죠? 어라친들의 지난 한 주는 어땠나요? 저는 지난주 방송이 끝나고 지난주에 듣게 된 친구들 사연을 떠올리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도 정말 궁금하네요. 지금 제 앞에 그렇게 기다리던 어라친의 사연이 하나 있어요. 얼른 읽어봐야겠어요.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일산 모당초등학교 도예슬 기자가 보내줬어요. 동생이랑 놀아주는 방법. 제게는 3살이지만 12월생이어서 아직 만으로 1살인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동생과 놀아주는 시간이 꽤 생겼어요. 하지만 제 동생에게 무얼 더 하고 놀아주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동생을 어떻게, 무얼 하며 재밌게 놀아줘야 할까요? 1살 동생이면 진짜 아기네요. 세상에, 정말 귀여울 것 같아요. 어라친들은 다들 동생들과 어떻게 놀아줄까요? 로봇을 추천한다는 친구도 있었고, 레고나 보드게임을 추천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만으로 1살인 동생이라면 이제 막 걸음마를 뗐으니까 뭐 걷는 걸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깍꿍놀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확 떼면서 까꿍 이렇게 하면 깔깔깔 웃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놀이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음악을 틀어놓고 같이 춤을 춘다던가 이렇게 몸으로 하는 놀이도 좋을 것 같아요. 마침 우리 어린이 라디오에 다양한 시나 음악들도 있으니까 같이 들으면서 즐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러 솜씨 자랑과 또 다른 소식들 들어볼 건데 듣기 전에 먼저 오늘의 이야기 손님 모시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정란희 동화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고요. 제가 간단하게 우리 정란희 선생님의 소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정란희 선생님은 우리 이모는 4학년 동화가 신춘문예에 당선돼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그동안 쓰신 책으로 우리 가족 비밀 캠프, 아빠는 슈퍼맨 나는 슈퍼보이, 슈퍼보이가 되는 법, 허둥지둥 산타 가족, 단추마녀의 수상한 식당, 무명천 할머니, 나비가 된 소녀들 등 책을 쓰셨는데 와, 제가 이거 다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주요 작품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이렇게 많아요. 쓰신 작품이 엄청 많으시네요, 선생님. 네, 제가 작가가 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와, 20년이 됐다고 해도 선생님 정말 작품이 많으신 것 같은데 평소에 글 정말 열심히 쓰시나 봐요, 선생님. 네,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두 줄이라도 꼭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매일 글쓰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좀 제가 부끄러워지는데요. 선생님 이렇게 매일 글을 쓰시는 우리 정란 선생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을지 궁금한데 선생님 어린 시절의 기억 중에서 또 같이 나누고 싶은 에피소드 있으시면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고향은 전남 무안입니다. 네. 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곳이에요. 유명한 게 뭐냐면 고구마와 양파. 네, 고구마와 양파밭에서 놀 때가 가장 많았고요. 네. 절대 거기서 일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 외의 시간은 이제 친구들하고 노는데 네.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네. 제가 놀이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 항상 친구들이 저를 되도록이면 멀리 하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끼면 네네, 지니까. 그 편이 지니까요. 네네. 예. 그런데 정말 인기가 많을 때가 있었어요. 운동의 날 달리기 할 때. 선생님 달리기 잘하셨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네. 제가 꼴찌는 맡아놓고 있기 때문에 저를 데리고 가면 그 조는 그 누구도 꼴찌할 염려가 없었으니까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운동의 날에 대한 글을 쓴 걸로 선생님께 칭찬도 받았고요. 네네. 네. 어느 날 난초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로 선생님이 우리 난이는 작가가 돼도 좋겠구나 하셔서
예, 작가의 꿈을 갖게 됐죠. 그럼 선생님께서 선생님 글을 보시고 담임선생님께서 보시고 작가가 돼도 되겠다. 와, 너무 그 말씀 들으셨을 때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아주 환한 전등이 한 네. 10,000개 정도 머릿속에 켜진 그런 느낌? 아직 네. 그 선생님 떠오르세요, 그러면? 네, 몇 얼마 학년 때? 전에도 뵀는걸요. 와, 그러시구나.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4학년 때. 네. 그러면 나중에라도 그 선생님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다 작가가 됐습니다.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네. 뵙고 예, 책도 드리고 네. 감사의 말씀 전했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때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이제 재능을 딱 발견하시고 하신 말씀이지만 그래도 어떤 학생에게는 그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 말로 쌤이 작가가 되시고 40년이 지난 어느 날 또 이렇게 와서 그렇게 인연을 이어간다는 게 엄청난 일인 네. 것 같아요. 아마 처음 들어본 칭찬이었을걸요. 항상 네. 난이야, 너는 왜 이렇게 고무줄을 못해? 아. 너가 술래잖아. 이런 얘기 듣다가 네네. 예, 어느 날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으니 마음 깊이 박힐 게 뻔하죠. 세상에. 칭찬이 뭐 우리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도 하고 네, 그러는데 삶을 바꿨죠. 그러니까요. 칭찬이 인생을 바꾼 그런 예를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자니 저도 좋은 말을 많은 사람들한테 해줘야 되겠다. 칭찬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작가의 꿈을 가진 다음에 책을 열심히 보는 어린이였답니다. 네. 그런데 그때는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 저한테 요즘 너 읽고 있는 책 뭐야? 그거 네. 좀 빌려줘.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제가 읽고 있는 책을 갖다 줬죠. 네네. 그런데 그 책을 보자 그 친구가 우는 겁니다. 어떻게 왜 그랬을까요? 그때 제가 뭘 보고 있었느냐면요. 농민신문과 월간 양봉. 네, 우리 아버지께서 양봉을 하셨거든요. 네. 네, 그랬더니 이런 책 말고 동화책을 달라고 이러면서 울었어요. 아직도 그 친구한테 미안합니다. 근데 선생님 궁금한데 그러면 선생님은 농민신문이나 그 양봉 책이 재미있으셨어요? 처음에는요 재미가 없는데 네. 나중에는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우라고 해도 벌은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정말요, 선생님? 네. 선생님 그러면 그러니까 양봉을 하는 게 집에 다 있었던 거예요? 어디 양봉장이 있는 거죠, 따로? 예, 봉장을 옆에다 두죠. 집 가까이에 있었던 거예요? 마치 네. 과수원 밭이 따로 있는 것처럼 산에 네. 입구에 너른 네. 땅, 예. 거기에 벌통을 놓고 늘 아버지는 거기에서 벌들을 살펴보셨죠. 그럼 저 하나만 더 질문. 선생님 벌에 쏘이신 적은 없어요? 하도 많이 쏘여서 붙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도 그 봉장에 가시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네. 어렸을 적엔 네. 배드민턴 채로 볼통을 때려서 네. 예, 그 벌통에 있는 2만 마리가 저한테 네, 들러붙어서 당황한 적도 있죠. 세상에 선생님 상상에 2만 마리가요? 진짜? 예. 와, 선생님 진짜. 근데 또 그렇게 들으니까 선생님 꿀은 원 없이 드셨겠어요. 네, 그렇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울까요? 저희 집 꿀 떨어지면 난리 나는데 꿀을 원 없이 드셨다고 하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올린 연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금빛초등학교 최수아 기자가 보내준 연주입니다. 오블라디 오블라다 이중주 연주곡입니다.
대단한 걸요. 예. 아니 저는 이 연주가 어린이 친구의 연주라는 거를 믿을 수가 없네요. 저도 그래요. 네. 이야, 와. 너무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지는 그런 음악이었어요. 네. 가라앉았던 마음을 세워놓는. 네, 네. 그런 느낌인데 선생님도 혹시 뭐 악기 연주하시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저는 악기 연주는 잘 못합니다. 아, 오직 글만 쓰시는. 네. 예전에 하모니카를 좀 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네. 하지만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네. 저의 모습을 보고 네.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최수아 기자만큼 바이올린을 켜주지 못하지만 또 좋은 글을 읽으면서 기분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떤 작품을 오늘 우리 어라친들에게 소개해 주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슈퍼보이가 되는 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네. 이 책은요. 네. 초등학교 3학년 네. 이명수라는 남자아이가 주인공이에요. 네, 네. 엉뚱하고 하지만 아주 밝고 경쾌한 유다래라는 친구를 좋아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마음속에는 슈퍼보이가 되겠다 하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슈퍼보이가 되면 유다래가 나를 좋아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슈퍼 영웅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다. 네. 둘째, 멋진 옷을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악당을 물리친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슴속에 사랑이 있다. 그래서 다래와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때마다 모든 게 물거품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다래가 전학을 가게 생겼어요. 다래가 살고 있는 그 마을이 네. 재개발이 아이고. 시작이 되면서 이주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래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좌절한 명수가 나는 이제 슈퍼보이를 그만두겠어 라고 하는데 다래가 너는 나의 최고의 슈퍼보이야 라고 말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헤어질 때. 그러면 그중에 한 대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부릉부릉 소리를 냈다. 이제 떠나야 한다고 보채는 것 같았다. 다래가 할머니와 함께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다. 트럭이 막 출발하려는데 다래가 창문을 내리고 말했다. 넌 언제나 내 친구가 되어주려고 했잖아. 트럭이 붕 소리를 내며 멀어져 갔다. 고마워 슈퍼보이. 다래가 고개를 내밀고 또다시 소리쳤다. 나는 다래를 향해 계속 손을 흔들었다. 꼭 찾아갈게. 편지해야 해. 언제 왔는지 슈퍼맨 아빠와 나나를 아는 엄마가 내 옆에 있었다. 그리고 모두 다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엄마가 말했다. 친구가 옆에 있다는 걸 알 거야. 나는 다래의 이삿짐 트럭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도록 손을 흔들었다. 그러고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네가 어디에 있든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옆에 있다는 걸 잘 기억해. 내가 쥐고 있는 그림에서부터 가슴 쪽으로 무언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빛이 올라와 스르르 스며드는 듯 했다. 그날 저녁 나는 내 비밀 노트에 슈퍼 영웅의 마지막 비밀을 적었다. 5번째 비밀, 사랑. 진정한 슈퍼 영웅은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싸운다. 아무리 힘이 세고 특별한 능력이 있고 멋진 옷을 입고 특별한 이름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슈퍼 영웅이 아니다. 악당과 영웅을 구분짓는 건 얼마나 힘이 센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느냐이다. 나는 사랑이란 글자 위에 별 5개를
그렸다. 5번째 비밀, 사랑. 오, 선생님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책이 네. 아빠는 슈퍼맨, 예, 나는 예. 슈퍼보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앞표지에 미션 1 가족을 지켜라 라는 문구가 있어요. 네, 네. 그걸 보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네. 다른 미션도 써주세요. 아. 그래서 그러면 어떤 미션을 예. 갖고 싶니? 했더니 친구를 지켜라. 아. 네, 그렇게 해서 슈퍼보이가 되는 법은 미션이 친구를 지켜라입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그 아빠는 슈퍼맨, 나는 슈퍼보이의 후속편인 네네. 거네요. 주인공도 같아요, 선생님. 네, 네, 저도 어린이 친구들 만나보면 어린이 친구들이 가족 그리고 네. 친구 네. 너무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를 느끼게 되는데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가족과 친구에 대해서 좀 더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쓰신 작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야기 손님으로 오시면 피해갈 수 없는 신문십답 시간입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죠? 네, 두 주먹 불끈. 네,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고향은? 전남 무안, 네, 띠는? 개띠, 탄생 별자리는? 정갈자리, 혈액형은? A형, 네, 좋아하는 동물은? 스컹크, 오, 좋아하는 색깔은? 초록색, 좋아하는 음식은? 김치찌개, 네, 취미 따로 있으실까요? 여행, 무인도에 가져갈 것 3가지는? 스마트폰, 안경, 이불, 네, 어라친에게 하고 싶은 말 5글자로. 영원한 내 편. 와, 선생님 영원한 내 편. 네, 너무 멋있네요. 아, 선생님 좋아하는 동물 스컹크 굉장히 특이한데요. 스컹크 왜 좋아하세요? 네, 방귀를 뿡뿡 뀌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기피하는데 그 특성 때문에 제 동화에 자주 등장합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사랑하는 동물이에요. 네, 선생님 작품의 주인공으로 네.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라서 네.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인도에 가져가실 것 3가지. 스마트폰, 이불, 그리고 하나 뭐였죠, 선생님? 안경. 예. 왜 그거 가져가실지 궁금한데요. 네, 스마트폰은 일단 무인도를 벗어나고 싶을 때 벗어나야 하니까 네네. 예, 폰이 터질지 안 터질지는 모르지만 일단 가져가고요. 네. 그리고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무인도의 세상을 잘 관찰하고 네. 그리고 밖의 세상과 견주어 보고 네. 그래서 안경 네. 그리고 제가 추위를 좀 타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불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두꺼운 솜이불이요. 네. 선생님, 그 이불을 가져가기가 어려워서 무인도에 못 가실 것 같아요. 이불이 너무 커서. 네, 선생님 대답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세모이 시간인데요. 네. 선생님, 세모이가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알게 해주는 이야기. 네, 선생님 약간 예습을 해오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오늘의 세모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 바퀴. 동그란 바퀴는 회전하기 때문에 이동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탈 것, 그러니까 이동 수단에는 모두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바퀴는 쓰임새에 따라 모양이 다릅니다. 자전거 바퀴는 가느다란 바퀴살이 있어 가볍고 사람이 페달을 밟아 힘을 덜 들이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바퀴들은 크고 튼튼한 금속 휠에 공기를 채운 고무 타이어가 둘러져 있습니다. 특히 화물용 자동차는 무거운 짐을 나르기 때문에 크고 넓은 타이어를 사용합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타이어에 무늬도 새겨져 있고요. 또 트랙터 타이어에는 특이한 무늬가 있습니다. 질척한 땅에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한 것이지요. 바퀴는 인류의 중요한 발명품으로 사람들은 수천 년 전부터 바퀴를 사용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통나무를 자른 것과 같은 원판 모양이었는데 이후에 바퀴살, 바퀴테,
공기를 넣은 타이어 등이 발명되면서 점차 발전해 왔죠. 사람들은 여러 물건에 바퀴를 달아 더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바구니에 바퀴를 달아 마트에서 이용하는 카트를, 의자에 바퀴를 달아 휠체어를 만들었죠. 무거운 이삿짐도 바퀴 달린 판을 이용하면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바퀴는 도르래, 축바퀴, 톱니바퀴 등으로 응용되어 기계 장치에도 쓰입니다. 도르래는 바퀴에 홈을 파고 줄을 걸어서 물건을 움직이는 장치로 엘리베이터, 기중기 등에 쓰입니다. 우물의 두레박이나 창문용 블라인드, 국기 개양대 등에서도 볼 수 있죠. 또 지름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바퀴를 축에 고정한 축바퀴는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문의 손잡이, 자동차 핸들, 수도꼭지, 드라이버 등이 축바퀴를 이용한 장치입니다. 가장자리가 뾰족뾰족한 톱니바퀴는 서로 맞물리도록 여러 개를 연결하면 하나만 돌려도 다른 톱니바퀴들이 함께 돌아갑니다. 시계를 비롯해서 깡통 따개, 자전거 페달, 태엽 장난감 등에 쓰이죠. 이 밖에도 컴퓨터의 마우스, 재봉틀, 서랍 등 생활 곳곳에서 바퀴가 사용됩니다. 네, 선생님 재밌게 들으셨어요? 네. 아, 바퀴가 가진 능력이 네, 거기에서 왔군요. 네. 너무나 과학적이에요. 네, 저도 읽으면서 이렇게 많은 곳에 바퀴가 쓰이나 깜짝 놀랐어요. 특히 수도꼭지는 정말 상상을 못했거든요. 네네. 예, 근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안쪽에 바퀴가 있어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나 봐요. 재밌게 잘 들었고 이번에는 우리 어라친들의 글솜씨를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초등학교 최규빈 기자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제목이요, 선생님. 네. 아빠랑 싸웠어요예요. 궁금하시죠? 네. 아빠랑 싸웠어요. 오늘 아빠랑 싸웠어요. 승리는 제가 했습니다. 제가 아빠랑 싸워서 승리했어요. 싸우고 또 싸우고 싶은 싸움. 바로 질경이 싸움입니다. 닭싸움, 눈싸움, 물싸움. 집에서도 해보세요. 이런 시였어요, 선생님. 처음에 네. 깜짝 놀라셨죠? 아빠랑 네. 싸웠다고 하셔서. 네. 저도 괜히 긴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긴장했는데 제가 생각한 싸움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싸움이었는데 괜히 진지했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질경이 싸움 어떤 건지 선생님 아세요? 그게 뭘까요? 아, 선생님 어린 시절에 많이 안 놀아보셨다고 하시더니 티가 나네요. 네. 저도 찾아보니까 이렇게 질경이 풀을 이제 뽑아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끊는 거죠. 엮어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끊어지지 않는 쪽이 이기는 거. 아, 그래요? 예. 네. 양파와 고구마에 연관된 싸움이라면 네. 제가 알아맞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질경이라서 모르셨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심각한 내용이 아니어서 다행이고 네. 게임을 해서 이겼다는 얘기라서 또 재미있게 네. 잘 들었습니다. 화목한 집 이야기네요. 네, 질경이 싸움, 닭 싸움, 아빠랑 재밌는 시간을 앞으로도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동시 한 편 들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연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삼산초등학교 황서현 기자의 리코더 연주입니다. 별 보며 달 보며. 선생님 이 음악 기억나세요? 기억 아주 잘 납니다. 그죠? 네. 이게 저는
전혀 이렇게 제목만 봤을 때는 이 음악 뭔지 몰랐는데 네. 앞에 한 소절을 들으니까 딱 떠오르는데 아, 저는 우리 기자 덕분에 네. 예, 추억이 생각났어요. 아, 말씀 좀 네. 해주세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네. 저 곡을 부르는 게 어머. 실기 시험이었습니다. 네. 잘 부르셨어요? 그럴 리가요. 그러셨구나. 근데 이게 약간 좀 쓸쓸한 노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거 단조곡이라고 해서 예, 배웠던 생각이 나는데 제목이 이 제목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인천 연성초등학교 조은별 기자가 보내준 사연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도 들어보시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의 꿈을 실현해보다. 저에게는 꿈이 14개 있습니다. 그중 탑 3 중 배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배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꼭 해보고 싶어서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연기해야 할 내용은 성인지 교육용 자료에 쓰일 동영상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가 일어났을 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내용이었고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대본은 참 길었습니다. 저희는 대본 연습을 줌으로 했습니다. 고생도 많았지만 저는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촬영 당일 차를 타고 가다가 어찌나 떨렸었는지 남자 주인공이 가다가 뒤에 있는 차랑 부딪혀서 못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도착했는데 어른들이 주차 장소와 들어가는 곳을 못 찾다가 겨우 들어갔습니다. 도착했더니 촬영 선생님이 새로운 대본을 주셨습니다. 원본은 53번까지 있었는데 새 대본은 20번에서 30번 정도로 짧아서 좀 좋았습니다. 정말로 찍을 때가 됐는데 떨림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촬영하는데 우리들이 웃음이 넘쳤습니다. 역시 그때 배우는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 주인공과 저만 찍을 때는 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행되면서 잘 찍을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는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하니 참 어려웠습니다. 촬영한 후로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드라마 볼 때 어떻게 감정이입이 저렇게 되지? 하면서 봅니다. 그래도 다행히 쉴 때 간식을 먹어서 그런지 많이 힘들진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감정이입이 잘 되지 않아 속상하기도 했지만 친구들과 처음으로 배우를 실현해보니 너무 재밌고 뿌듯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도서 상품권으로 3만 원도 받았습니다. 이런 배우 경험을 해볼 수 있었던 것도 좋았는데 선물까지 받아서 정말 기뻤습니다. 5학년 언니 오빠들이 본다고 하니 뿌듯합니다. 크고 좋은 영향이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꿈이 15개가 되었습니다. 영화 쿵푸 팬더와 명탐정 코난을 보며 성우의 꿈을 키워나갑니다. 요즘은 배우 대신 성우의 꿈이 더 강해졌습니다. 배우분들 파이팅! 파이팅. 오, 네. 정말 재밌었을 것 같아요. 네. 귀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저는 여기서 가기 전에 얼마나 떨렸는지 남자 주인공 차 뒤에가 진짜 뭐 사고가 나길 바랬다기보다는 그럴 만큼 너무 긴장된 마음이 느껴져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한번 해보고 나면 진짜 여기 친구가 쓴 대로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마다 저 배우는 어떻게 하는 걸까? 저것도 촬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웠겠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또 이렇게 어린이 사연을 읽고 나니까 선생님도 작가와의 만남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에 남는 독자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친구들이 네. 만났을 때 작가한테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네. 작가님, 저의 이름을 주인공 이름으로 맞아요. 써주세요. 그런 친구들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아직 쓰질 못했습니다.
아니 그럼 쓰시기도 하셨다는 얘기네요. 나쁜 말이 재밌어의 정태성이라든가 태성이? 네. 네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슈퍼보이가 되는 법의 유다래라든가 네, 이렇게 쓰긴 했는데 아직 다 못 썼습니다. 네. 열심히 써야 합니다. 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합니다. 네. 아니 저도 이제 가끔씩 친구들이 제 이름이 주인공인 이야기 써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저는 그냥 흘려들었지 진짜로 그 주인공을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주인공이 되고 싶은 어떤 독자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마음이 들어서 또 반성하게 됐어요. 왜 선생님 저 반성시키신가요? 네,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도 네 이름을 주인공으로 썼어 이렇게 알려주신 적도 있으세요? 그렇죠. 엄청 좋아했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글을 쓸 때 네네. 최종적으로 너의 이름을 써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고 네. 쓰고 나서 책을 선물합니다. 어. 그러면 어린이들이 무척 좋아하죠. 그 아이에게는 정말 최고의 책이 될 것 같아요. 네. 수인이, 이진이 뭐 아주 많습니다. 생각나는데요. 네. 그 친구들의 환한 얼굴이.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반성을 하면서 저도 누군가가 제 이름을 주인공으로 써주세요 하면 이름을 좀 잘 간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선생님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 한 편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첨단초등학교 신지호 기자의 동시입니다. 감쪽같이 지나버린 추석. 감쪽같이 지나버린 추석. 지은이 신지호. 추석이 감쪽같이 지나버렸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한옥 펜션에서 자고 나니 추석이 감쪽같이 지나버렸네. 놀고 게임하고 핸드폰하고 재미있는 책 읽고 그러니까 추석이 감쪽같이 지나버렸네. 와 너무 재밌는 세상에 이거를 그 효과음까지 직접 다 넣었나 봐요. 그래요? 네. 와. 정말 감쪽같이 동시 한 편을 듣게 된 그런 시였는데 어떠셨어요, 선생님? 신지호 어린이는요. 네. 굉장히 네. 밝고 경쾌하고 엉뚱한 성격을 가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까지 즐겁게 해주는 네. 그런 어린이, 네. 꼭 내가 친구 만들고 싶은 그런 친구, 그런 어린이. 네. 예. 옆에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그런 친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깜짝같이 지나가 버렸다. 저도 제가 만난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왜 선생님 지겨울 땐 시간이 천천히 가고 재미있을 땐 시간이 빨리 가요? 이제 그런 질문 하는데, 정말 추석을 즐겁게 지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시여서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마치 저희 어린이 라디오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 조금 전에 오신 것 같은데 네. 벌써 마지막 시를 듣고 선생님과 인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라니 선생님 오늘 재밌는 얘기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또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 어라친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조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소감도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어라친 친구들 만나서 반갑고요. 항상 책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책의 편? 네. 네 편, 내 편 가지 말고 책의 편에 서는 사람. 스마트폰 옆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책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쌤 오늘 방송은 어떠셨어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그럼 저희가 네. 다음에 또 좀 나와주세요 하면 나와주실 거죠? 네. 모든 일을 제치고 나오겠습니다. 네. 그것도 달려 나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언젠가 또 모든 일을 제치고 나와주실 또 정란 선생님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의 만남 정말 즐거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요.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고 있는 고미와 문희를 만날 시간입니다. 곰이랑 문이랑 문이야 뭐 하고 있어? 곰이야 여기 봐봐. 고양이네. 너무 귀엽다. 귀엽지.
고양이 보니까 생각났는데 고양이를 싫어하는 동물은 고양이를 싫어하는 동물? 쥐. 아이 참 그게 아니고 쥐가 고양이를 싫어하는 건 맞아. 하지만 이건 넌센스 퀴즈거든. 또 넌센스 퀴즈야? 맞았어. 그럼 답을 맞춰봐. 음, 정답은 미어캣이야. 미어캣. 미어캣? 아, 미워캣. 고양이를 미워한다고? 그래. 우리 문이 똑똑해요. 문이야. 난 너무 힘들어. 조금만 더 힘내서 올라가자. 나는 등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등산이 몸에 얼마나 좋은데. 등산 좋아하는 할아버지는 따로 있다고. 등산을 좋아하는 할아버지? 그래, 등산을 좋아하는 할아버지. 그게 누구게? 우리 할아버지도 등산 좋아하시는데. 아이 참, 그게 아니고. 등산을 좋아하는 할아버지는 산타 할아버지. 어? 산타 할아버지? 산을 타는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아, 산타 할아버지. 산타. 그래. 우리 이제 산타 할아버지처럼 힘내서 산을 타자. 오늘도 어린이 라디오의 마무리 멘트를 할 시간이 오고 말았어요. 어린이 라디오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의 사연과 솜씨를 감상하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달리게 되는 기분이에요. 매번 헤어지기 정말 아쉽지만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날 거니까요. 그렇죠?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어르신들 모두 안녕.